사이다 무비튼. 이건 수십 년 전의 이야기다.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역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편의점 옆엔 물품 보관함이 있어서 손님들이 자주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가곤 했다. 그 물품 보관함도 편의점 본사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전이 많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바꿔드렸다. 바쁠 땐 동전을 바꿔달라는 손님들도 줄지어 왔지만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막차 급행열차가 떠난 저녁 10시 이후에는 비교적 한가했다. 그날도 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시간은 밤 12시쯤이었다. 그때 마침 새하얀 롱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시골 편의점과는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평범하고 예쁘장한 20대 여자였다. 여자는 어딘가 조급해 보였고 편의점 안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다가 과자를 정리하고 있던 내 모습을 보더니 바로 죄송한데요. 옆에 물품 보관함을 사용하고 싶은데 동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며 내게 말했다. 바꿔드릴게요. 카운터로 오시겠어요? 라며 나는 카운터로 향했다. 1,000원짜리 지폐를 주길래 50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건넸다. 제가 짐이 좀 많아서 그런데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짐이 얼마나 많길래 하며 조금 놀랐었다. 나는 여자의 말대로 100원짜리 동전 10개로 바꿔줬다. 참고로 이 물품 보관함은 하루 100원의 이용료를 받지만 하루를 연장할 때마다 100원의 연장요금이 필요했다. 가끔 손님들이 저녁 9시에 짐을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찾으러 왔는데 왜 연장요금을 내라고 하는 거냐고 묻곤 한다. 그 이유는 짐을 넣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날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날이 바뀌는 시점은 물품 보관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편의점의 물품 보관함은 새벽 1시를 기준으로 연장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오후 11시에 짐을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짐을 찾는 경우도 연장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보관함에는 사용 설명서가 붙어있다. 여자가 편의점에 왔던 밤 12시에 짐을 넣어둔다면 1시간 후에는 날이 바뀌어 연장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건 분명 손님 입장에서는 손해였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려고 했다. 저 물품 보관함 말인데요. 지금 짐을 넣으시면 라고 말하자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라며 가볍게 인사하고는 재빨리 편의점을 나갔고 여자는 편의점 앞에 세워둔 차로 돌아갔다. 괜히 신경이 쓰여서 여자를 쳐다봤는데 여자는 차에서 커다란 짐을 주섬주섬 내리더니 물품 보관함 쪽으로 가져갔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 때 그 여자는 다시 편의점에 들어왔고 많은 양의 쓰레기 봉투와 얼음을 계산하고는 또다시 동전을 바꿔달라고 했다. 연장 요금을 내라네요? 라고 해서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하자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 또다시 물품 보관함 쪽으로 달려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날은 알바가 없던 날이었는데 점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경찰이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빨리 편의점으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서둘러 갔더니 편의점에는 몇 대의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다. 물품 보관함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은 파란 천막이 덮어져 있었고 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형사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감식반 사람들과 경찰관, 형사들이 파란 천막 안을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로 가자 거기엔 몇 명의 경찰관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이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며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때 사진 속 여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동전을 바꿔달라고 했던 그 여자였다. 내 반응을 본 경찰관은 곧바로 내게 질문을 쏟아냈다. 역시 보셨군요. 이 여자를 어디서 보셨죠?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품 보관함을 쓰고 싶으니 동전을 바꿔달라길래 1,000원짜리 지폐를 100원짜리 10개로 바꿔줬었어요. 2번이요. 2번이요? 동전을 바꿔줬던 날짜랑 시간은 기억하세요?
분명 그날은 물품이 별로 없던 날이었으니까 저번 주 토요일 밤 12시쯤이었어요. 날짜가 바뀌어서 일요일이겠네요. 그렇게 말하자 점장님은 침착하게 내가 말한 날짜와 시간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CCTV 영상을 찾아내셨다. 그 영상 속에는 내가 카운터에서 그 여자에게 동전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장면을 세심히 보던 경찰관들은 맞네 라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이 여자가 왜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나의 안 좋은 예감은 들어맞았다.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것은 토막난 시체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체포된 상태였고 보강 수사를 위해 나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것이었다. 훗날 이 사건은 뉴스와 TV 방송에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경찰에게 듣지 못했던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여자는 시체 부위를 작게 절단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산속에 묻는 등 물품 보관함 말고도 여러 장소에 유기한 모양이었다. 산중에 버린 시체는 까마귀나 설치류가 흔적 없이 먹어치울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버리면 냄새가 나더라도 몰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물품 보관함에 넣은 것은 절단이 힘든 부위였다. 그 시체들은 회사를 쉬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물품 보관함에서 꺼내 산에 묻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 후 이야기는 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고 한다. 물품 보관함에 시체를 넣었던 시기는 가장 더운 여름날이어서 곧바로 그 안에 있던 시체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냄새를 수상하게 여긴 손님이 편의점에 말했고 점장님이 보관함 안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물체를 여러 겹으로 싼 검은 비닐봉지와 함께 다 녹아버린 얼음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 봉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에 점장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들이 곧바로 봉지를 열어보았는데 역겨운 냄새를 참지 못해 구역질이 난 점장님은 편의점 화장실로 달려가 모두 개원했다고 한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냄새가 코에 배어서 가시질 않는다고 했으므로 얼마나 지독했는지는 맡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여자는 체포됐다. 여자의 살해 동기는 치정 싸움이 원인이었다. 연인을 살해한 후 욕실에서 시체를 절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겹으로 싼 비닐봉지에 시체를 넣고 부패를 막고자 옆에 얼음도 함께 둔 것이었다. 우리 편의점에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얼음을 사러 왔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후 파란 천막은 걷어졌고 새로운 물품 보관함을 들여놓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용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서 물품 보관함은 없어졌다. 나는 그 사건 이후에도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계속했다.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면 그 물품 보관함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형광등이 켜져 있음에도 음침했고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땐 계속 등 뒤를 돌아볼 정도로 완전히 쫄아 있었다.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꿈도 여러 번 꿨다. 그 후 그 사건을 모르고 있던 자전거 여행자가 그 물품 보관함 앞에서 침낭을 깔고 자는데 아파 라며 가위 눌리는 장면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왜냐면 여행자의 머리 옆에 있던 칸이 바로 시체가 들어있었던 칸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